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 자리에선 마치 오래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온 이가 되어 조금 길더라도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 혹은 많으면 서너 번쯤 찾아온다는 큰 복과 얽혀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물살 같아서 어느 시기에 복이 크게 들어오면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좋고, 또 어느 시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꽉 막히고 뒤틀린 것만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큰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가까이 오기 전부터 곳곳에서 미리 몸짓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 올 때 내가 그 복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복이 왔는데도 이것이 좋은 흐름이다 하고 알지 못하면 눈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큰 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10가지 징표 혹은 조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이 10가지가 보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뜻이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복이 들기 전에는 꼭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 이를테면 어버이나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숨넘김, 오랜 부부 생활을 마감하는 갈라섬, 믿었던 이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 혹은 장사를 접는 등 온 살림을 흔드는 시련이 닥쳐와서 앞이 보이지 않고 주저앉고 싶은 벼랑 끝으로 몰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괴로움을 끝까지 견디고 나면 마치 지독한 겨울이 물러간 뒤 찾아오는 봄바람처럼 이전과는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스스로 이 괴로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복이 온다고 믿고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마음 한켠의 지후엔 큰 복이 찾아올 것이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바닥을 딛고 한 단계 올라갈 때다라고 새기셔야 막상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움켜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괴로움이 올 때마다 제휴, 난 정말 팔자가 사나운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정작 복이 코앞까지 와도 무심히 지나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복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큰 괴로움 앞에서 오히려 더 마음을 다잡고 그 시련 속에서 배우고 깨치려 애쓴다 합니다. 바로 거기서 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모르게 주변 자리나 살림이 바뀌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자리 옮김이 생긴다든지 살던 집을 옮기게 된다든지 어쩔 수 없는 계기로 내가 있던 동네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바뀜이 우연 같아 보여도 어떤 이는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존의 자리가 저절로 뒤흔들리게 된다고들 하더군요. 예를 들어 집 안 꾸밈, 예전 말로는 안 꾸밈이라 하겠지요. 를 새로 해보자고 갑자기 마음먹게 된다든가, 그동안 그대로 둬도 괜찮았던 물건들을 가차없이 치우고 새 물건을 들이게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다듬는 흐름이 생깁니다.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살림 자체가 달라지고 주위에서 마주치는 사람 또한 바뀌는데 이런 변화가 바로 큰 복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징표는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만나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서서히 정리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한동안 끊겼던 인연이 갑자기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물이 지전에는 인맥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기운을 가진 이들이 서로 모이고 또 흐름이 변하면 자연스레 만나는 이들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큰 복이 들어올 무렵엔 예전처럼 자잘한 이야기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싱겁게 느껴지고 굳이 약속을 잡기 싫어집니다. 그 시간에 뭔가 더 나은 것을 해보고 싶거나 혹은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별 의미 없이 만나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신 새로운 이들이 나타나거나 오래전에 스쳐 지나간 인연이 신기하게도 다시 눈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복이 들어오는 시기엔 내 둘레도 갈아 끼워진다 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늘 시무룩하거나 어두웠던 표정이 어느새 환해지고 심지어 주변에서 요새 뭔가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한껏 꾸민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안에서 돌덩이가 치워진 듯 편안해지고 밝아진 모습이 거울에도 비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에도 티가 나는 법이잖아요. 과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으면 얼굴색이 까무잡잡하게 가라앉는데 반면 큰 복이 다가올 무렵에는 나쁜 기운이 떠나가고 덩달아 마음 한구석이 밝아지면서 얼굴 전체가 빛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말버릇이나 마음결도 한결 부드러워지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부하를 쉽게 내거나 까칠하게 굴었을 사람이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 주변에 따스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이지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만한 너그러움이 깃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은 비로소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흐름 중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 시작해보자는 열망이 솟아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걸 뭐하러 해 하고 넘기던 것들에 눈길이 가고 하고 싶다는 욕구가 차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을 과감히 내다버리고 가볍게 새 출발을 해본다거나 방 안 구조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살아본다거나 심지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배움이나 취미에 도전해보자는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와 다른 걸 받아들여도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다가오는 중요한 몸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닌데도 그게 자연스레 되고 싶어지는 시기라면 곧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이 문 앞에 와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빈생에 찾아오는 큰 괴로움과의 밝고 희망적인 새 기운이 어떻게 동시에 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마치 밤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이웃말처럼 큰 복이 오기 전에 괴로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뒤돌아보고 그동안 바꾸지 못했던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힘들 때가 곧 가장 큰 복이 오기 직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괴로움을 통과한 뒤 마음자리가 한층 자라난 상태에서 그 복을 받아들이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열매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기분 좋은 소소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면 아마 그때는 이미 큰 복이 서서히 내 삶 속으로 들어온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누군가에게서 따뜻한 도움을 받는다거나 시간을 넉넉히 쓸 기회가 생겨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문화나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든가 하는 시기죠. 이러한 자잘한 행복이 쌓이면 사람 눈에 비치는 세상 풍경도 함께 밝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울 땐 세상 만사 다 귀찮고 힘겹게 보이지만 마음이 환해지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도 점점 더 잘 풀리게 마련이죠. 바로 이 흐름이 커다란 복을 꽉 붙잡게 해주는 기반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칫 잘나가는 척 뽐내거나 나만 잘났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질투나 시기가 달라붙어 그 좋은 기운을 흐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복이 오기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도 그 기운이 퍼지는데 혹여나 내가 나 이제 잘나가니까 거만해도 돼 하고 생각해버리면 남들의 흠잡기가 시작되고 내 안에서도 교만이 올라와서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때일수록 함부로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말고 험담도 삼가고 마음을 한층 낮춰 겸손하게 지내야 그 복이 온전히 뿌리내린다고 예부터 누누이 전해져 왔지요. 이와 더불어 어떤 때는 한없이 게으르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뭘 해보려 해도 나중에 하지 하면서 미루기 일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하루 일정을 짜서 알차게 움직이고 밤에는 제때 잠자리에 들어 체력을 챙기는 등 자기 다스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집안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이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 그런 부지런함과 더불어 몸 상태가 잠깐 나빠지는 일이 생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왜 몸이 아픈 거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역시 복이 들어오기 위해 내 몸이 한번 털고 가는 과정이라고들 하지요. 사람의 몸이 아프다는 것은 곧 안에 쌓여있던 어두운 기운이나 묵은 결림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이를 잘 넘기면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건강이 살짝 흔들리는 징표 또한 큰 복이 다가오는 흐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잘 돌보면서 쉬고 필요한 치료도 받으시되 마음만은 이 아픔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신호일 수 있겠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부쩍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한테 나눌 여유가 있나 하던 사람이 문득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집이 있음을 감사하고 누가 잠깐이라도 도와주면 그 손길이 그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싹 튼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밝은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나 스스로도 괜스레 더 기뻐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제 큰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과 시샘, 불평이 가득하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넉넉함과 베풀미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복이 한층 더 쉽게 찾아온다는 게 예부터 내려온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자주 큰 복이 찾아오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어떤 이는 인생에서 서너 번, 또 다른 이는 한 번 정도 찾아올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어떤 이는 나이가 꽤 들어서 혹은 살면서 굵직한 고비를 넘긴 뒤에야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 복이 와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훌쩍 사라져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때 참 큰 기회가 왔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그런 시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괴로움이 연달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정말 괴로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가? 이 사람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시험이라도 하듯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무너지지만 또 누군가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고 머지않아 큰 복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겨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견디는 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막상 큰 복이 왔을 때 그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큰 복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의 흐름을 타고 들어왔다가 지나갈 수 있는 존재이니 그것을 단단히 붙들려면 내 안의 바탕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또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차분히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나는 어차피 해봐야 안 돼 하는 식으로 흘려버리면 큰 복의 흐름도 그저 고개를 돌려 가버릴 겁니다. 반면 나는 이제 이 복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더 큰 살림을 꾸려갈 수 있어 라고 열어둔다면 좋은 기운이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이란 것이 늘 바뀌고 흘러가기 마련이니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취미나 공부에 뛰어들어 보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주저하기보다는 새로움이 나를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나와 다른 바라보기를 지닌 이를 만나며 더 넓은 눈을 갖게 되는 것이 큰 복을 한층 더 살찌우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큰 복을 맞이하는 것이란 겉으론 갑작스러운 운발처럼 보일지라도
속으론 내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찾아오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오래 이어가려면 내가 한결 밝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나만 잘나겠다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금세 사라지고 심지어 그 뒤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을 나 혼자만 쓰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겠다는 마음을 지니면 예상치 못한 더 큰 길이 열린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을 지키고 키우는 열쇠가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고비가 생깁니다. 숨넘김이 생겨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갈라섬이 찾아와 기존 살림이 와해될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해온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난 끝났구나 라며 주저앉으면 영영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벼랑 끝에서 곧 이 뒤에 정말 큰 복이 찾아올 거야. 나는 지금 푹 가라앉았으니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어 라고 마음에 새긴다면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얻은 배움과 깨달음이 훗날 큰 복을 단단히 붙들어줄 거대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서 하나둘씩 자리나 사람이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연찮게 이사를 하게 되거나 일터가 바뀌거나 함께하던 사람과 멀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는 큰 물갈이일 수 있지요. 이런 시기에 굳이 거부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들기보다 뭔가 크게 바뀌는구나. 이 바뀜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줄지 잘 지켜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훗날 그 변화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또 한편으로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전에 없이 화사해졌거나 누군가가 요즘 인상이 편내하고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편해진 흔적이 얼굴에도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마음결이나 말버릇이 부드러워지고 자그마한 일에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고 별로 가까웠던 사이도 아닌 사람을 문득 도와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사실은 큰 복이 스며들면서 내 안의 찌꺼기들이 치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커질수록 내겐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혹여나 지금 어두운 골목길 같은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정말 끝이 난다는 말처럼 지금 당장은 앞이 막막해 보여도 언젠가는 밝은 빛이 틀림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때이고 내 삶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때라고 하지요. 다만 그 복이 바로 내 것인 줄 깨닫지 못하면 스쳐가기 쉽고 알아보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힘겹더라도 이 또한 내가 큰 복을 맞이하기 직전에 지나야 할 달이다라고 스스로 북돋우며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복을 맞이한 뒤에는 절로 거만해지거나 주변을 홀대하는 일 없이 내 마음자리를 계속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교만이 들어서 내 몫으로 왔던 복마저 떠나보내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늦은 날, 노후, 내 부디 큰 복을 크게 누리고 싶다면 젊은 시절이든 중년이든 언제든 간에 스스로를 가다듬고 이웃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는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결국 큰 복을 주는 존재는 그 사람이 그 복을 어떻게 쓸까를 지켜본 뒤 기회를 준다고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삶에서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은 내면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라고 봅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복도 들어오기 어렵고 들어와도 충분히 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밝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대신 따뜻하고 좋은 말들을 자주 내뱉어 보세요. 그렇게 내 안에 자리를 마련해 두면 언젠가 반드시 크게 꽃필 시기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날 때 그동안 겪은 괴로움과 시련이 오히려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봐서 10가지 징표, 즉 주변 사람 무리의 정리와 새로운 만남, 뜻하지 않은 살림자리 바뀜, 갑작스레 밝아진 얼굴빛,
새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결과 말버릇, 극심한 괴로움과 바닥을 치는 순간, 자잘한 기쁨들의 연쇄, 매사에 생겨나는 고마움, 갑작스러운 부지런함,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건강의 흔들림을 두루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갈래는 비록 겉모습이 제각각이지만 어느 한두 가지라도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혹시 지금이 큰 복이 들어올 조짐인가 하고 스스로 돌아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이에게 복은 더욱 반가운 것이 되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마주했을 때 이젠 망했네라고 단념하기보다 저 끝에 더 큰 빛이 있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 마주할 복을 떠나보내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오래 지키고 키우는 법도 결국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우리가 흔히 큰 복이나 좋은 기회라 부르는 것들은 어느 날 산더미처럼 뚝 떨어져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와 작은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그 신호들을 유심히 살피고 이게 바로 조짐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내 운명을 바꿔줄 그 커다란 복과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나도 최근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복이 한 발짝 앞까지 온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기운 내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눌 마음을 품어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마음의 작용,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말과 행동들이겠지요. 심한 괴로움도 찬란한 복도 결국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큰 복이 다가오는 징표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낼 수 있길 두 손 모아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 삶에서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 참으로 잘 버티고 잘 받아들였어 라고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한참 동안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바닥을 친 뒤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바랄 것은 내게 찾아온 복을 절로 흘려보내지 않고 나도 쓰고 남도 도울 수 있을 만큼 크게 키우자는 다짐이겠지요. 부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서 인생길에 더없이 빛나는 시기를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 돌아봤을 때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 삶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편안하시고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풍성한 날들 누리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